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 시간입니다. 어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났죠. 예상대로 어대황이라고 하나요?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50% 이상 과반수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분명히 정리가 돼야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 등 여러 가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설, 이것도 황교안 대표가 잘할 것 같은데요. 이거 통합을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수의 재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분열로 또 갈 것이냐 기대가 되면서 또 걱정도 됩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에 따른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손님 오셨어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저랑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봉규 우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혁재 개그맨이 왔는데 오늘 두 분이 빠졌죠? 김갑수 선생님하고 또 한믹병. 이것도 재밌네. 아니 더 있었으면 더 재밌었는데. 이 조합이 좋아요. 저는 방송 변화 온 거거든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김현 우리 누님, 저보다 2년 선배인데. 누나라고요? 동생 같으신데? 동생. 네가 훨씬 늙어 보이는데. 김현 누님. 제가 젊어 보여요. 젊어 보여. 저도 젊은데 이상하다. 우리 김현 누님 편을 공개적으로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혁재님이 저를 들 것 같아요. 전혀 아니야. 아니 평소대로 하시고요. 그냥 괜찮습니다. 일당백이신데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내가 누님 편을 혁재 씨가 들겠다고 미리 좀 선언을 하고. 혁재 씨가 이게 좋아. 황교안 대표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김현 의원님? 그럼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황교안 대표가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아니요. 저기 굉장히 바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오늘 밝은 거는 세기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미 정상회담. 지금 10시 반이니까 조금 있으면 1시간 뒤면 1시간 반 뒤면 북미 정상회담, 단독회담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죠. 그거 이제 두 번째 주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혁재님 옆에 있으니까 또 제가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더 밝은 거고요. 나 이러면 막 세게 막 공격하고 물어보고 싶어도 못해.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진짜 얼굴이 작으시네. 원래 상대적 작은데 효과가 또 있죠. 이 혁재 씨의 한 반밖에 안 돼. 진짜로 사실은 그렇고. 이분은 한정식 밥상이고요. 저는 그냥 라면 밥상. 진짜 작으시네. 저도 뭐라고 대받아치고 싶지만 요즘 양성평등 시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양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됐대. 네, 그것도 잘못됐어요. 진짜? 양성하지 말고 성평등. 성평등. 평등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양성하고 성평등. 그걸 구분짓는 것도 그렇지. 양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중성도 있다. 소수. 네, 소수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깊이가 양성평등에서 있구나. 성평등을 할 때 그 논란이 좀 많았어요. 굉장히 이제 진보적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 이 부분을 계산. 아니 뭐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 동성애자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럼요. 다 무지에서 오는 거야. 배우는 자세로들. 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성소수자. 그러니까 왜냐면 양성애자도 있거든. 그래서 그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형님 진짜 방송 이렇게 하시는구나. 와, 나 진짜 라이브하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형 진짜 최고다 최고. 막 하시는구나. 양성애자라는 뭐야? 자유한국당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당대회를 무사히 마쳤으니까 축하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교안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는 어쨌든 뭐 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절대적 지지자와 뭐 소극적 지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정치를 시작한 지 한 4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 다양한 그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주장도 하셨죠.
네. 근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복하지 마시고 네. 좀 진짜 미래로 가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 황교안 대표도 어떻게 보면 TV 막 거기서 어떻게 좀 막 말린 듯한 그러니까 느낌을 김진태 좀 받았어요. 후보가 다그쳐서 계속 물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김진태 후보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를 막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분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보죠. 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껄끄럽지 않으세요? 만만한가요? 아니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어차피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지지받고 있는 분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네, 그래도 세 분 중에 제일 우리 현역 저는 의원님이 김진태 후보죠. 김진태 후보가 제일 멋있었어요? 아니 되면 같이 제일 의정 좋았죠. 활동할 제가 때? 강원도니까. 아 강원도니까. 강원도세요? 저는 강릉이에요. 아, 강원도 같은 동. 나 학연 서울 여자 지원 한- 서울 여자 분위기가 확 나셔가지고. 도시요. 네. 네. 아니 저 강원도도 강원도 도시예요. 저 뭐라고 안 했어요. 왜 자꾸 제가 말만.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가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봉규 만약 그 탄핵 이전으로 가면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미래에 왔어. 백투더 퓨처인가요? 이제 과거로 갔어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갔어 1년.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갔어. 자 그러면 탄핵 안 하실 것 같아요? 탄핵에 반대하실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뭔 질문이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50% 이상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 1년 전. 지금 이제 왔어요. 벌써 3년 전이에요. 3년인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행자가 1년 전이라고 이 1년 전이 그러니까 뭐지? 1년 전인 것 같다. 이게 3년 벌써 전. 3년 지금- 됐나요? 네, 3년 전으로 갔다. 그때 형 탄핵 찬성했잖아요. 나는 탄핵이 솔직히 그때 당시. 내 말 들어봐. 3년 전에. 자꾸 그 가짜 뉴스를 네, 말하고 나는 그때 하야를 원했어요. 그렇죠. 형은 탄핵 바람이 불 때 여기 하야죠. 휩쓸리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항상 주장하게 하야하는 당신도 거죠. 망신당하고 보수 괴멸되고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아예 국민이 원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민이 원한다면 난 물러나겠다. 그리고 망명을 가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망명가를 하야하고 아니 대한민국을 망명 가라고 떠나라 그랬어. 그랬어. 그랬으면 보수가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짜 그때 뉴스 창고라고. 저희가 2016년 10월 달에 당에서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하야하고 망명 가라고 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봉규 근데 형은 이제- 망명까지 가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심한 얘기야. 그래 독일로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최순실 씨가 독일 가가지고 있었던 게 망명지 에이,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 그래.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둘이야. 박종진 앵커가 지금 물어봤잖아. 3년 전으로 돌아가면 탄핵에 찬성하겠냐 이거잖아. 근데 지금의 이런 뒤돌아보니까 그때 가짜 뉴스가 창궐 했잖아. 그거를 그때는 그 가짜 뉴스는 모르고 그냥 온 나라가 덮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야. 되지도 않는 뭐 이상한 거 갖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가 뭐 성형하라고 그랬는데 굿판을 벌렸네. 뭐 말도 안 되는 누가 청와대에 들어가 들락날락 했네. 뭐 심지어는 호텔에 가서 뭐를 이상한 루머가 나돌고 그래서 그냥 휙 돌아갔는데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을 했는데 최순실이가 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다 조작 이렇게 컨트롤 했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태블릿 PC에 수정 기능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돌아갈 수도 없는 3년 전 얘기를 아니 꺼내가지고 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옛날 그때 형이 돌아가면 그때 강력하게 했거든. 하야에다가 아니, 저기에다가 질문을 망명까지 했으니까 했으면.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탄핵은 반대하지. 반대한다. 왜냐면 네. 지나고 보니까 이거 수렁 터졌다 이거지.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맙시다. 지나간 그 지가 질문해놓고선 얘기하지 근데 말고. 지나간 대로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있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태블릿 PC 그 기능이 형은 잘 없잖아요. 몰라잖아. 잘 모르지만 나 모르는 얘기야. 아니 우리가 또 어설픈 얘기하면 이것도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 자체가 문제가. 문서 수정 기능이 없대요. 형은 태블릿 PC가 없잖아. 써본 적이 없지 지금까지. 문서 수정 아니 그 없지 PC. 있어. 나 태블릿 PC 써본 적이 없어 나는. 드래그 어떻게 해? 얘기 안 해. 드래그 어떻게? 해? 드래그는 하지. 쭉쭉 해서 이렇게. 뭘 쭉 해? 드래그는 요걸로 해가지고 손으로만 야 하는 거. 드래그가 그치? 그 방법이 이렇게 쭉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거 태블릿 PC로 컷 갖다 주시면 눌러서 안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있고 시연해 볼까요? 아, 직접? 진짜.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 보수를 지향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황 대표 된 게 여당에도 좋고
야당에도 우리 보수 쪽에도 좋고 황교안 대표도 제가 딱 보면 성향상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협상 파트너로 여당한테는 최적일 것 같고 보수 쪽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이 잘 하시고 관리형으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총선을 앞으로 준비하는 걸로는 참 관리형 리더로는 괜찮을 것 같아. 해석 좋네. 황교안 근데 강단 있다 황교안. 저기 있겠죠, 대표도 있겠죠. 이제 대표로 합시다. 네, 대표. 네. 황교안 대표도 아주 친내교의 유명한 장모님이세요. 우리 이해찬 대표는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으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야 좋다. 사람이 종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맞아. 무교람은 모든 종교를 다 또 수용할 수 있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말씀은 진짜. 아니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인내심이 존경받는 분이에요. 인내심이 그럼요. 강하죠. 그리고 그 분노라는 게 정말 정의 앞에서의 분노지 불의 앞에서 참 불의 앞에서 아니야 복도에서 기자들이 자꾸 귀찮게 질문하면 막 화드네. 그리고 그건 정치인이 본인이- 그렇게 또 멋있게 막 질러대는 사람이 없어. 아니 100년 집권 대통령 앞에서도 아, 맞아요. 과감하게 맞아요. 옳은 소리 하신 분 아니야. 아니, 3.1절에도 맞는 과감히 거. 골프치고 치고. 박앵카 그런 100년 거 아니야 과감히. 예. 그 얘기야? 100년 집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저 말이 되냐 민주주의에서 100년을 집권하겠다고. 100년 얘기는 안 했죠. 100년을 준비한다 그랬고요. 그렇지, 100년 집권해야 된다고. 20년 준비한다. 아니 100년을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넘어서 아니 100년을 집권해야 돼.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 대표는 왜 그러면 못하지? 우리도 20년 집권하겠다 왜 말 그럼 되잖아요. 못하죠?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그게 왜 못해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는 아니, 건데 왜? 아니 난 당 100년을 대표가 집권한다고. 20년이 아니라 나 100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아니 나 이래서울 때 이거 주간 박종진 100년 하겠다 하면 안 에이, 되나? 말도 안 돼. 그거 막 욕먹나? 어차피 대표는 어대황이라고 기자들이 다 썼거든 원래.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 속보 이게 너무 막 전부 그걸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속이 아팠어. 속이 보이는 속보?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황교안이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2위가 누구 했냐가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2위 그거를 막 속보 띄울 때 한참 지나서 그래도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2등 오세훈 이렇게 뜬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기사가 보고 싶었거든. 사실은. 2등이 누군지가 잘 2등이 궁금했죠. 궁금한 게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어떻게 전부 황교안 대표 이것만 다 탑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2등 오세훈 요거 하나만 좀 제목으로 뽑아줬으면 네이버 딱 보면 제목만 딱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어제 너무 답답했었는데 국민이 궁금한 건 사실은 2등이 누구냐. 맞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굉장히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오세훈 저기 후보가 2등을 해서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꼴통, 수구, 보수 뭐 완전히 우경화 여기서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그것도 당연히 예측 가능했던 결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오늘 깎게요. 네. 여론조사 이거 전당대회 하기 바로 3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김진표. 네, 김진표 2등 나왔어요. 김진표 후보가 김진태. 김진태. 죄송합니다. 김진표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말린 진짜. 거야. 김진태 의원이 30%로 2등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네. 아니 전체 이렇게 조사. 아니 전체 조사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일반 들었죠? 여론조사, 네, 네, 2등 김진태. 나오고 이게 오세훈 후보가 간발의 차로 간발의 차로 3등을 하죠. 3등이 됐는데 이게 이 소문이 이제 퍼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뭔가 수구보수 저기 우경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그래서 막 2등이 누가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막 종편에서 막 떠들고 이제 막 그러니까 당시는 원래 이제 그 김진태 후보가 많이 따라왔었어요. 많이 거의 따라왔었는데 비슷하게 오세훈 후보가 일반 그 여론조사에서 왜 많이 앞섰냐면 50% 이상. 나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선택. 다시 말해서 이렇게 김현 의원 같은 그 진보 분들이 오세훈이가 만만한데 오세훈이를 좀 일부러 찍어주는 거야. 근데 역선 때 그런 건 실제로는 별로 없을 솔직히 거예요. 없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옛날에 전화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아니 찍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만 안 됐어. 어느 당을 지시합니까? 그게 나오지. 시작이에요. 먼저 나오지. 거기서 그러면 머리를 굴려서 자유한국당을 그런 이게- 사람도 있어.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죽으면 그게 뭐 있어. 아주 정말 이거는 뭐 정치에 완전히 완전히 그거에 매몰된 사람 빼고는 형 이거 거의 이게 없어요. 이제 아니요 김진태 있는 거는 있겠죠 한두 김진태 명은 아이고 그렇지 절대 후보가 많진 않다. 여의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극렬 지지자 네. 그다음에 언론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들의 구성비가 영남이 많지 않습니까? 영남 절대적이잖아요. 여기에서 인지도 김진태 후보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외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떴어요. 그러니까 떴죠. 요즘에 좀 방송에서 떴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여의도 극렬 지지자 언론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은 여론조사할 때 이제 대표 경력을 넣을 거 아니 이름만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느끼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들어갔을 거예요. 총리를 했으니까 인지도가 높은 총리 거고, 권한대행. 그다음에 오세훈은 서울시장 했으니까 인지도가 높은 너도 거고, 김진태 후보는 춘천에 뭐 삼선 재선인가요? 재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지도가 지지도로 연결되었다고 아니, 근데 봐야겠죠.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안에 이 분포도를 보면은 범친박 성향이 25%인데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열렬 지지하는 게 5%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박 성향, 보편적, 합리적 보수를 가는 분이 한 7% 정도 되고 나머지 13%가 그야말로 이제 그 친박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친박을 중심으로 놓고 극렬 친박과 약간 반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먹은 표가 반박 성향과 합리적 성향을 띈 자유한국당의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5-3-2거든요. 50% 대 30%, 20%된 거는 그대로 투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죠. 아니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들이대시니까 나도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들이대면은 야 완전 다르지. 나 김갑수 형님이 만약에 얘기했으면 막 이랬을 텐데. 아니, 난 여성을 리스펙트. 야 완전 다르다. 난 여성을 리스펙트해. 또 이런 단어도 문제 있죠. 여성을 리스펙트. 뭐 존중한다는 얘기니까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괜히 시비 걸. 아니 근데 김진태 후보가요. 이제 우리 김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극기의 그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그래. 태극기가 과거의 태극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태극기는 아주 극렬 극우들만 조금 변한 나왔어요. 건 그래서 있어요. 솔직히 저도 나가기가 꺼렸었어. 처음 태극기는. 그렇죠. 저분들 너무 센데? 저보다도 더 세니까. 근데 지금의 태극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태극기는 중도 보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연령대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보수가 광범위해졌어요. 태극기 분대 그 시위 현장에 가보면 김진태 그 의원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에 보면은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했어요. 황교안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물리치고 1등을 했는데 3%포인트 차로 앞서갔어요. 18% 넘겼어요. 그리고 이낙연 2등. 근데 여기에 새롭게 누가 진출을 했냐면 김진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당히 3%를 따요. 그전에는 김진태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뭐 이제 오세훈도 들어가고 뭐 쭉 있잖아요. 에?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새로 올렸다는 거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3등은 했지만 굉장히 존재감 부각되고 스타가 됐다. 새로운 맞죠. 우파의 스타가 나왔다고 평가할 수 네, 있어요. 뭔가 이제 또 김진태 의원님이 이제 다듬어지고 이번에 또 실패를 또 뒤집는 삼아서 한 번 또 뭐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어나면 이분도 굉장히 미래가 있다고 봐야죠. 내년 총선이 고비일 거예요. 네, 내년 그죠. 총선에서 춘천 시민들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단은 전당대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5.18 그 망언에 대한 그렇죠. 두 분. 이 징계 여부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이 되셨던데. 한 분은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어요. 됐고 한 분은 이제 똑 떨어졌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도 이 문제를 의제로 삼고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이후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네. 결국은 한교안 대표의 첫 시험 무대가 이제 이 문제를 이거 문제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 드립을 잘하신다. 아니, 드립을 이게- 잘하신다. 야 사실은 안 다를 수가 없는데.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죠? 해야죠.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돼? 제가 봤을 땐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당 대표가 딱 자기 어떤 권위라던가 새롭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원리 원칙대로 최고위원이 되셨어도 당에서 제명하고 제명. 절차를 밟아 나가야 돼. 누굴 제명해? 최고위원. 김순례 의원하고 저 김진태 의원. 저는 보수인데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 맞아? 아 저는 자, 읍참마속의 정치를 정신으로 해야지. 진짜 그거- 속은 타가 들어가지만 이건 국민이 다 보고 그럼. 있고 특히 광주 시민이 보고 있어요. 그럼 아닌 건 아닌 거야. 우리 보수가 나가는 게 앞으로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지기 아니, 때문에. 근데 뭐 당원들이 뽑은 거니까. 근데 당원들의 형님 여기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의 뽑은 거니까 내가 이것도 진짜 말 잘 아니 조심하셔야 신중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야 네. 나는. 저희도 이제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이 이제 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서 그때는 당내 갈등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5.18이나 뭐 민주주의에 훼손하는 발언하면 뭐 그건 무조건 탈당이나 출당일 텐데. 그럼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아니, 이번에 그- 이제 곧 그게 가시겠네요. 아니라 제가 거기는 제명까지 그거는- 건 아니지. 뭐 제명해야지 이 사람아. 형이 뭐라 있었던 그랬는데? 당을 사람-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당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냥 유감 표시했어요. 유감. 안 써요. 20대도 폄하하는 발언을 아니 20대 그거는 20대는 뭘 포마했다는 그건 이제 거예요? 반공 교육, 교육을 반공 잘못 아, 교육 잘못 잘못 교육을 받았다. 잘못 받았다. 통일에 반하는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아. 교육에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얘기했던 거고. 조금 아니 그러니까 20대 지지율하고 애들이 상관없는 조금- 얘기였어요. 그렇지. 그 지지율- 뒤태 발언도 하고 그분이 문제가 많아. 그럼 아 근데 제명해야지. 대변인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아니 잠깐만 생각이 지금 그 드는데. 얘기 아니고. 아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니죠, 당 지도부가. 지도부죠. 당 지도부신가요? 회의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발언권은 없어요. 아 말할 건 없어요. 막 하세요. 얘기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김술래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이분이 5.18에 대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북계란 표현이 나오는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지율이 본인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행동한 우파가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5.18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발언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이 무슨 본인이 인지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두 번 이 5.18 망언에 대한 두 번의 패착인 그치, 거죠. 이거는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활용을 하고 오해를 이용을 했기 불러일으킬 때문에 수 이 있기 부분에 때문에. 대한 거는 네. 꼭 짚고넘어가 읍참마속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쓰셨는데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답은 딱 나오는 그리고 거예요. 곧 5.18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5.18 행사에 갈 거냐 말 네. 거냐 아, 당연히 잖아요. 가야죠. 근데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문제가 어우. 근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가야죠. 갈 수가 없죠. 이제 5월 현실적인 18일이 곧 문제다. 다가오는데 네. 이게 근데 윤리위원회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는 아마 이정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두 분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면 형평성에 있어서 위배되니까.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통과됐다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총이 안 열려서 안 돼. 의총이 열려서 3분의 2 이상인가 현역 네, 국회의원은 3분의 2 이상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게 또 통과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 다 또 욕먹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5.18 이전에 결정해야 될 그렇죠. 것이다. 지금 2월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렇죠. 3월 정도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2월 28일. 내일이면 3일째. 3일이네요. 벌써 3월 달에는 현에 한마디 하시죠. 굉장히 뭘? 조심스러운데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두 분 나는-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당 김진태 의원하고 김술래. 당심에 맡기고 당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잘라라 마라 우리가 할 권리가 그 당을 없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나는 김순례 의원 정도는 그걸 자르는 게 좀 과하다 나 이렇게 봅니다. 뭐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당원권 정지가 있고 뭐 1년, 3년, 그 다음에 출당, 제명 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가 되면 최고위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당연하죠. 저는 리더들이 대한민국 당원권 정지로 끝나면은 광주 시민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까? 적어도 출당 그 다음에 뭐죠? 출당하고 비슷한 거죠? 저거는 출당이면 이제 제명하고. 이정명 의원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그렇죠. 거죠. 출당이 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그래도 리더들이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들이면 메시지가 좀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제명 이거는 절차인 거고 네. 적어도 이제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극해서 끌고 가는 리더라면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절차대로 해서 밟아서 제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의사표명을 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근데 의사가 매일 회의하는데. 당대표 네. 의사가 김순례 출당이나 이 제명은 그 무리하다고 당 대표가 판단할 수 있지. 이건 그럴 수 너무하다. 있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김순례 의원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얘기한 건데 네. 약간의 무리는 그럴 수도 있어도 있죠. 그게 출당 정도까지 그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당 대표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심이 당연하죠. 그거가 논란이 한참 됐는데 당심이
김순례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심도 그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민주주의는 뭐예요? 선거에 의해서 어떨 때 이것도 선거니까 선거에서 뽑아줬는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 만약에 잘하셨는데 당심이 최고위원으로 뽑아줬는데 그 최고위원을 제명시키면은 그럼 선거는 왜 했어? 그럼 당대표도 그럼 제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당심이 어차피 민주주의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발언 잘못한 건데 발언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태극기 집회 나가면은. 그러니까 투표를 한 건데 그 투표를 묵살하고 그 그러면 투표를 왜 했어? 근데 이제 출당 안 시키면 형님 말대로 이제 당에 잔류시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요? 네, 민주당에서. 제일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건 그건 좋아하는 거고.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플랜카 속으로는 밖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그래서 선거 공학적으로 이게 선거 공학이 형 유리하냐 불리하냐 형 박사잖아 아니, 글쎄, 선거. 내가 들어봐.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지 말고 민주주의 절차가 있잖아요.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뽑았는데 그 다음에 논란이 된 거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근데 논란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심판한 거예요. 당원들이. 당원들이 그 정도는 근데- 괜찮아고 뽑아준 건데 당원들이 왜 그걸 엎으려고 그래? 뽑았어요. 당원들이 뽑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윤리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유예된 거니까.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그걸 이제 보자는 절차를 거예요. 밟아야 되는 그래요. 거죠. 그 봐야지. 절차를 밟을 때 지켜봐야지.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미 제명을 했죠. 근데 이분은 최고위원이라는 살릴 수- 것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윤리심판원의 몫인데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걸 아니, 봐야 현명하게 되겠죠. 네. 판단할 걸로 네,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미 세 명이 똑같은 저기 자리에 있는데 한 명 제명했어. 근데 두 명은 여기 최고위원 됐다고 봐주고 이러는 거는 그리고 한 분은 이거는 상식에. 한 분은 최고위원도 아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평의원이니까 다 똑같은 국회의원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니, 형평성 논란에 분명히 빠질 것이고. 발언의 그 수위라든가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세 명이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에 똑같잖아. 이런 게 있어요, 형님. 속담에 50보 100보. 그냥 도찐개찐. 의미가 없어. 도찐개찐도 있고. 야, 그나물의 그바. 야 무슨 정치를 도찐 개찐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요. 야뭐 50보 100보로 하냐? 아니.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면 세 그게- 명 당대표 다 해야지 50보 100보인데 뭐. 아니 그게 예? 아니라.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다 당대표하고 이게 지금 선거 왜 해? 아 역시 이게 불리하니까 우기시는구나. 국민의 분노라는 게 그럼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는구나. 그럼 이렇게 돼. 막 저렇게 형이 큰 소리 치면은 김갑수 형님이 이러더라고. 이러더라고 리액션. 아니 그러니까 탄핵도 형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맞아. 거야. 그게 이것도 형 어쩌면 너무 안타깝지. 저는 김진태 의원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친한 사이고 김순례 의원도 좀 아는 김순례 김진태 의원. 의원도 잘 아, 알고. 김진태.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이종명 의원도 사실은 그 뭐야 이거 잘못 발 뒤져서 육군 대령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훌륭한 분이란 발목, 말이야. 예, 예. 진짜 훌륭한 그래서 분이시다. 특별히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모셔서 비례대표 주신 분이지. 2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발을 또 디디신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정말 안타까운데 이거는 지금. 근데 이런 것 방법이 같습니다. 없어. 5.18 문제는 이미 이제 방법이 역사적으로 사실 규명이 됐고 지금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발포자, 그 다음에 조준 사격, 그 다음에 헬기 발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5.18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역이용해서 투입되지 않았다는데 투입됐다라고 얘기하는 특정인의 얘기를 논리를 받들어서 지금 이종명 의원이 얘기한 거고 국회 안에서 2월 이거를- 8일 날 이제 행사를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그 5.18은 전체 국민들이 그것이 그 계엄군에 의한 양민에 대한 무모한 학살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그런 학생들의 요구를 총칼로 탄압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어떠한 주장이 국회 안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번 기회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런 방법? 당 윤리위에서 이제 제명 절차를 거치면은 분명히 거치겠죠. 이걸 안 거칠 수가 거치면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총회 또 의원 해서 총회에서. 그러면 그냥 국민들 마음 그거야. 여기서 출당 오케이. 우리 여기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는 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국회에서
그 문제 냈던 사람들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못할 경우에는 그냥 300명 국회의원들 다 그냥 배지 던질 각오로 하면 되지. 투표를. 왜 그렇게 우겨? 아니 그게 절차예요. 그게 절차니까. 아니, 그치, 절차인데. 분명히 안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어요. 되는지 그뭐 될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요. 응.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 좋아하고 좋아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이게요, 봐봐요. 박종진 이게- 앵커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정치 논리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출당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자유한국당에 지금 모든 화살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내년 총선은요? 볼 게 없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요. 아까 읍참마속 표현 정말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맞아. 이거는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건 정말 이게 쿨해야 된다. 냉철해야 된다. 나 이 얘기를 꼭 이거 해야 갖고 된다. 다양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아 이거요. 이렇게 이거 저기에다가는 이거 오늘따라 굉장히 좀- 유난히 박종진의 그 말이 많냐 이렇게. 아 저기 오늘따라 갑수형이 없어. 김갑수 대신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야, 잘하고 알았어요. 계시는데 왜 앵커가 그럼요, 나서서 쿨해야 돼요. 글쎄 쿨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봐. 그 우리 주제 북미 정상회담 가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가야 될 거예요.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헐말했다고 생각하는 어느 일정 부분에 다 의견도 아니, 있죠. 있어. 형님 하나 한 분 한 분 얘기 다 아니, 들어봐요. 다 이해가 되죠. 특히 그 5.18 그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김순례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당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심에 맡기고 당에서 처리하는 대로 가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근데 국민의 자, 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우경화되신 분이고 강경화도 같이 오셨어. 강경화되신 분이고 이혁재! 아니 여기도 내가 볼 때 약간 우 쪽이 강한 사람인데 나는 저 완전 강한데 완전 아닌 건 운데. 아닌 거예요. 완전 운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살려면 안 나는 되는 약간 거예요. 중도에 가까운 사람인데 한미병 예, 한미병식이구나. 한미병 이병헌. 좌쪽이지 약간. 이병헌 이미 넘어갔어. 한미병 한미병은 넘어갔어. 중도자야. 거의 민주당 특별당원이에요. 특별당원이지. 민주당 특별. 여기는 이제 민주당에 운데 특별당원이 있어요? 특별당원이 한미병. 닥터는.